자, 일단 유튜브를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실제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옛날에는 블로그에서 정보를 되게 많이 찾으셨었어요.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 근래는 정보를 찾을 때 무엇인가 이제 내가 어떤 뭐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정보를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유튜브라는 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도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보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SNS 중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좋은 그런 컨텐츠가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시든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사업에 대해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아무래도 활용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린 정보를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다가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블로그에다가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채널에다가 이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올려놓게 된다면 다른 채널에서 유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을 거고요. 같이 채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유튜브로 성공한 스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일 아마 성공한 스타 중에 하나가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싸이씨가 일단 첫 번째 그 단추를 깼던 것 같아요. 싸이씨의 강남 스타일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제 올려지고 좀 우스꽝스러운 어떤 춤이 있었잖아요. 그런 춤을 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제 싸이가 그렇게 대스타로 거듭나는 그런 경우는 없었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뭐 BTS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이제 한참 뜨고 있었던 브레이브걸스 이런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뜬 스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할 때도 실제 이제 유튜브로 컨텐츠를 올려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의 채널에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고 실제 좋은 컨텐츠를 이제 올리게 된다면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자, 넘겨서 보죠. 일단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될 텐데요. 로그인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계정은 아마 거의 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으시기 때문에 있으실 거예요. 잠시 이 유튜브를 열어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을 눌러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좀 해주실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내 채널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본인의 채널로 들어와질 거예요. 채널을 그냥 만들어 놓고 두시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채널을 딱히 만들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채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구글에 계정이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뭐 즐겨 찾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본인 계정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본인 계정은 본인 이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채널을 운영을 하셔도 물론 상관은 없는데 채널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내가 관리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구분지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계정을 추가하시는 방법 그리고 브랜딩된 계정에 이런 내용들 이런 구성 요소들을 세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은 해볼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해주시고 내 채널을 눌러만 주시면 되세요.
새롭게 채널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밑에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 추가 또는 관리로 들어가시면은 채널을 이렇게 추가해서 만드시는 게 가능해요. 저는 채널이 좀 많죠. 예, 저희 수업할 때마다 만들어서 많아요. 제거하면 되긴 한데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채널 이름을 만들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채널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고 채널 이름 또한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으시니까 그거는 그냥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이름 저번에 저희가 페이스북 만들 때 썼던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미지였나요? 저번에 알쓸정보라고 만들었었네요. 이러면 이름을 알쓸정보,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체크하고 만들기 하면 채널 이름이 만들어지도록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니까 조금 저도 기다려 볼게요. 그럼 이렇게 창이 만들어졌죠? 이제 채널에 대해서 좀 꾸며보러 가볼 건데요.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옆에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맞춤 설정 창으로 넘어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뭐 환영합니다 이런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자, 일단 채널 맞춤 설정의 레이아웃에는 주목받는 영상과 추천 섹션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제 채널을 예를 들어 보자면 이 부분에 보시면 저는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애드포스트 신청하는 옛날에 제가 2년 전에 올린 영상을 앞에다 깔아 놓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생성된 재생 목록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채널들의 내용들을 담아 놓았고요. 추천 채널을 제가 다른 채널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어요. 그 부분을 설정하는 게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아직 내 채널을 놀러 왔는데 내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사용자한테 약간 꼬시는 그러니까 채널을 미리 보기 창을 넣어 놓겠죠. 그게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들 중에 좀 제일 좀 뭐랄까 사람들이 눈길을 끌만한 영상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그 영상을 보고 채널을 바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영상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채널을 이미 구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재방문 구독자 대상의 영상을 내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두 가지 다 영상이 있어야 설정을 할 테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추천 섹션으로는 쇼츠 영상이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쇼츠 영상은 뭐냐면 짧은 동영상인데요. 짧게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쇼츠라는 영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짧은 영상이 업로드가 된 후에 이 섹션이 표시가 되게 돼요. 근데 요즘 긴 그런 우리가 채널에 어떤 긴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볼 때요. 뭔가를 검색을 해보면 중간에 바로 쇼츠 영상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누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츠 같은 경우 짤막짤막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실 때 활용하시면은 조회수를 아마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업로드된 섹션들이 나오게 돼 있네요. 여기는 어쨌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설정하는 걸로 하고 그 옆에 브랜딩이라는 메뉴로 가볼게요. 오늘 꾸밀 곳은 이 브랜딩과 기본 정보 부분입니다. 자, 브랜딩이라는 거는
일단 사진을 올리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바로 사진을 올렸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제 채널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98 픽셀 이상의 뭐 사진이 권장됩니다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1:1 사진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홍보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로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다가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 볼게요. 그럼 여기 옆에 플러스 탭을 눌러 주시고 검색창에는 미리 캔버스를 적겠습니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잠깐 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만들기. 사이즈는 그냥 1:1 사이즈면 돼요. 그러니까 웹용에선 뭐 유튜브라고 한다면 채널 로고 요 정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1:1 사진도 다 괜찮습니다.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응? 사진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진을 그대로 쓰실 거면 그걸로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가 갑자기 정보를 수집하네요. 자, 템플릿에 여러 가지 로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로고를 보실 거면 심볼형 로고는 더보기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심볼형 로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고르셔도 되고 직접 넣으셔도 돼요. 저번에 만들었던 페이스북의 로고가 있다면 페이지 로고를 그대로 넣으시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래서 1:1 사진을 제작해서 이 부분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번에 만들었던 알쓸 정보 요걸로 해볼게요. 사이즈가 혹시 크다면 조절해서 줄이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정도의 사이즈로 배치를 하시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완료.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배너 이미지를 넣을 차례예요. 자, 이 배너 이미지는요,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이미지가 표시가 되게 2048에 1152 픽셀로 만들어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유튜브는요 실제 우리가 TV에서도 볼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고요, 노트북이나 일반 PC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태블릿에서도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보이는 영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쉽사리 요 몇 회 몇 픽셀 가지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얘네가 PSD 템플릿을 준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얘네가 제공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역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에서 웹용의 유튜브 팟빵에 여기 채널 아트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채널 아트 모양과 템플릿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디자인이 가지고 와지고, 여기서 내용을 수정을 좀 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자인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꾸며서 만들어 보세요. 네, 여기 위쪽에 지금 보면은 몇 회 몇 픽셀 있죠? 여길 눌러서 전체 웹용, 인쇄용 중에 웹용을 클릭. 최근 사용거 말고 밑에 좀 내려보시면 유튜브 팟빵 있어요. 여기서 채널 아트를 선택하시면 채널 아트 템플릿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활용했던 거죠. 여기 제 사진 넣고 아마 조금 눈여겨보셨다면 확인될 거예요. 물론 완전히 똑같이 이용하진 않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인터넷 그 PC를 조금 넣어서 꾸며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니까.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어요?
제가 채널을 보면 요 끝에 요런 게 나타나죠. 요런 거. 채널에 어떤 영상을 볼 때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는 영상들이 있어요. 영상이라기보다는 조그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약간 유인하는 어떤 그림인데, 여기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로고를 집어넣으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을 부분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동영상 워터마크예요. 그러면 그냥 1대1 이미지를 만들 거니까 그냥 1대1 이미지니까 뭐 160에 160 이렇게 해놔도 되고, 뭐 간단하게는 요소에서 구독 이렇게 쳐보면 구독 버튼들 보이죠? 이런 거 만들어서 끌어서 그려놓고 적용해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구독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지는 다 다를 테니까. 아니 나가 왜 떠갖고 안 사라졌어? 안 사라져요? 응. 어디 보자. 그래서 요소에서 검색을 뭐 좋아요라든지 구독과 같은 걸 찾아보면 이런 버튼들이 생겨 있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구독이 제일 마음에 든다, 저는. 그리고 구독, 뭐 좋아요 뭐 이렇게 적어서 넣어놓죠 뭐. 이렇게 요런 따봉 모양을 하나 넣을까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이쁠 것 같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근데 이건 진짜 디자인이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뭐 나는 이렇게 적기가 좀 그렇다 하면은 그냥 우리 그 로고 있잖아요. 로고를 그냥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꾸밀 건지는 생각해서 넣어보세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로드를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의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구독 표시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유도할 수 있는, 채널로 가게 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채워 넣으신 후에는 일단은 게시를 해보고 기본 정보 넣는 것도 마저 볼게요. 만들었으면 다운로드 시키면 된 거예요? 만드시고 다운로드 하셨어요? 채널 맞춤 설정의 기본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는
설명을 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채널에 대해서 이 채널을 처음 이제 찾아온 사람들한테 간단한 설명을 달아주는 곳을 기본 정보라고 합니다. 채널에서 여기 정보란을 보면 보이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고, 채널 URL이 보이죠? 이게 저희 유튜브 채널의 URL 주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블로그에 보면은 위젯을 연결했었잖아요. 그런 위젯으로 유튜브 채널 URL을 연결시킬 때 이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밑에는 링크 추가인데요. 이 링크는 뭐냐면 이 부분에 내가 홈페이지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로 가게 할 때 이렇게 눌러서 넘어가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링크 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링크 제목과 URL을 적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배너의 링크는 5개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연락처 정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즈니스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에 대해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몇몇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자기네 이제 강의를 출강 와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 이메일을 통해서 수업을 배우러 오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적는 게 이 연락처 정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 리뷰 채널을 운영을 한다 라고 한다면 채널에 대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설명은 저는 일단 이렇게 적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더 적으셔도 되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채널 이름을 혹시 바꾸고 싶을 때도 기본 정보에 이 채널 이름 바꾸는 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 제목, 예를 들어 블로그, 그 다음 URL은 플러스 눌러서 내 블로그 찾아가서 못 외우면은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를 찾아가서 붙이면 되잖아요. 복사하기, 여기다 붙이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스타도 연결하겠다. 인스타그램, 여기다 유튜브는 인스타는 인스타를 찾아서 그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블로그는 뭐 간단하니까 블로그 연결 한번 해서 링크 연결해 보시고요.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게시를 해볼게요. 어떻게 뜨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면은 아까 전에 제가 넣었던 이런 정보들이 보이고요. 링크는 블로그랑 인스타를 넣어놓았는데 이 부분에 뜨게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블로그를 누르면 해당 블로그로 넘어가지고 인스타를 누르면 해당 인스타로 이렇게 넘어가지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도록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하신 분들은요, 조금 쉬셨다가 이후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볼 생각이에요. 꾸며서 올리고 이럴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준비해 오신 영상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올리면서 올리는 방법만 살짝 본 후에 우리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해요. 자, 그래서 지금 52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시고 이따 8시에 들어갈게요. 8시에는 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샌드 애니어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핸드폰에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핸드폰에서 샌드 애니어를 찾아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져올 건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비디오 쪽으로 가시면 비디오만 모아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상의 길이는 진짜 상관없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 설정하고 싶은 게 영상을 올릴 때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인증창 같은 게 떠요. 그래서 그거 인증을 좀 거치기 위한 부분, 그거 하나랑 영상을 그냥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 그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의 길이는 진짜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음껏 하면 되죠. 잘한가요? 시간이 안 되는. 자, 그럼 번호가 뜨면은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아니 샌드가 이거 컴퓨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나요? 좀 지운 거 같은데. 동영상은 어디다가 저기 해놔요? 응? 지금 아,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거예요. 따로 설정 안 하셨다면. 바탕화면에 들어가지고 다운로드. 자, 확인. 기본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예요. 지금 찾으려니까 그게 없더라고 막 해놓거든. 경로는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자리가 조금 항상 깔 때마다 다운로드 폴더로만 고정이 되더라고요. 자리가. 이유는 현재 모르겠어요. 그 자리만 현재 그래요. 어쨌든 제가 바탕화면에다 일단 저장할 거라서 저는 바탕화면으로 잡아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샌드 애니어에서 이제 동영상 한 개를 다운을 받았죠? 저는 몇 초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진 거예요. 자, 받은 영상은 여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바탕이든 어디든 내가 찾기 좋은 곳에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 두었습니다. 요 만들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랑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동영상 업로드는 일반적인 동영상 업로드 하는 거 말해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뭐냐면 생방송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방송을 하시는 경우는 일단 눌러서 스트리밍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일단 생방송이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찾기는 똑같아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만들기라는 버튼을. 자, 만들기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 창이 나올 거고요. 동영상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업로드하라고 떠요. 이 밑에 파일 선택이란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받은 그냥 진짜 간단한 영상 한 개, 저는 진짜 4초짜리였죠? 엄청 짧은 거. 자, 열기. 그럼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제목은 그 동영상의 제목으로 붙어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제목이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검색할 때는 일반적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을 한다 하면은 뭐 봄에 듣기 좋은 노래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복근 운동이 궁금하면 복근 운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걸 칠 거고, 그렇게 칠 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근 운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요 제목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냥 망골잡이로 올리지 말고 사람들이 칠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올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내 영상하고도 맞아야죠. 예를 들어 건대, 저는 이게 건대 돼지불백집이 있어요. 그 송림식당에서 먹었던 돼지불백이었기 때문에 건대 송림식당 돼지불백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가 이제 찾을 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걸려서 나오겠죠. 조금 더 세련되게 적을 때는요, 요런 단어만 적어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조금 제목이 어그로가 느껴지게, 약간 끌리는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동영상을 꾸며서 올릴 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물음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눈길을 끄는 제목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제목을 작성할 때는 시청자가 내 동영상과 비슷한 동영상을 찾을 때 사용할 만한 키워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죠. 자, 이번엔 설명부입니다. 자, 이 설명은요, 키워드를 여기서도 잘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청자가 검색을 통해서 내 동영상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자, 여기다가도 그냥 이렇게 적어볼게요. 건대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건대 맛집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또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송림식당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는 http www.naver.com 이렇게도 적어 볼게요.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만약에 길어요. 그럼 내가 딱 어떤 영상의 포인트를 집어 놓겠다 라고 한다면 0.01초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각각 어떻게 뜨는지 이따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올릴 때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로는 제목이 중요해요. 왜 제목이 중요하냐면 일단은 영상을 올린다는 게 내 그냥 일상 기록을 위해서 올리는 거면 사실 누가 찾든 안 찾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죠, 진짜로. 근데 유튜브에다 올리는 컨텐츠는 누군가가 이제 찾아서 봐주길 원해서 올리는 컨텐츠일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찾아진다라고 했잖아요. 블로그 제목 적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목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일단 뭐 키워드가 꼭 들어갈 것. 두 번째는 조금 더 센스 있게 제목을 지어주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예를 들어 제가 복근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복근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재미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게 없네요. 뭐 이런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 이런 이미지에 조금 더 눈길이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보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걸 무엇이라 하냐면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해요. 자, 요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는 내가 예를 들어 복근 운동이라고 쳐서 찾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근 운동에 대한 영상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보진 않거든요. 첫 번째 거라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상들 중에 싸울 때 그때 끌어오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세팅을 안 해놓으면 이 미리 보기 이미지를 내가 편집해서 올릴 수가 없고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들 중에서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영상이 지금 8초짜리였네요. 어쨌든 8초짜리 영상을 올릴 때 이 영상에 있는 스냅샷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유도된 딱 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영상 중에 일부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네, 그 화면을 어디서 떴어요? 이 화면이요? 채널 검색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이 화면은 그냥 그 동영상 올리는 화면이에요. 자, 요거는 썸네일이에요. 이 썸네일은 사이즈는 1280에 720 픽셀로 만들게 됩니다. 사이즈는 16:9 유튜브 영상 사이즈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썸네일은 PNG 또는 JPG 아니면 GIF 이런 형식을 써서 만들게 돼요. 자, 근데 얘를 올리려고 눌러보면요.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우선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자, 이걸 인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인증해 놓지 않고 영상을 올릴 경우는 15분 내의 영상들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영상을 올려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짧은 영상들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인증을 한번 해놓으면 계속해서 긴 영상을 올리거나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편집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전화 인증 창이 뜰 거고 문자 메시지로 받기를 하신 후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하고 코드 받기를 하시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올 거예요. 자, 적고 제출하시면 전화번호가 인증이 됐죠? 그러면 이제 긴 내용의 어떤 영상도 올릴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닫을게요. 다시 들어가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올리려고 보면 이제 이렇게 영상에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올릴 수 있게 나와요. 자, 지금은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에 사진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포토샵이나 미리 캔버스로 편집할 수가 있다면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포토샵을 알고 계시면 포토샵도 좋아요. 어쨌든 내가 영상에 미리 보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진과는 다른 약간은 어그로가 끌려지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생 목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영상을 한 개 올릴 때는 아마 상관이 없을 거고요. 여러 개의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정보에 대한 거,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내용들, 리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분해 놓는 일종의 폴더 같은 게 재생 목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 맛집 정보들을 넣는다고 쳐요. 그리고 다른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뷰들을, 제품 리뷰들을 넣는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 만약 돼지불백을 찾아와서 본 사람이 그 재생 목록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채널에 오랫동안 유입이 돼서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생 목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 올릴 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따로 안 만들게요. 자, 시청자층 이게 왜 붙었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보람튜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람튜브가 얘인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일단은 1년에 17억을 번다는 대도서관 씨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게 해외 유튜버, 아이 유튜버였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인기가 많아지다 보면 더욱더 인기를 끌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람튜브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들어갔었냐면 아빠가 자고 있는 동안에 지갑을 훔치는 컨텐츠, 그리고 달리는 차 있죠? 차에다가 왜 끈으로 자동차를 묶어서 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해요. 그죠? 그런 컨텐츠들을 막 올리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제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동 크리에이터 부분에서는 광고가 이제 붙지 못하도록 개인 광고 알림 이런 기능을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서 아마 아이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고르고, 연령 제한은 뭐냐면 성인 영상이냐 아니면 뭐 고를 일 없고요. 그 다음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유료 프로모션이냐, 그러니까 광고냐, 아니면은 이렇게 태그 넣는 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해시태그를 여기다가 넣는 거랑 이 태그가 달라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려 볼 건데요. 이 태그는 동영상의 콘텐츠에 일반적으로 맞춤법이 틀리는 단어가 있을 때 조금 유용하게 들어간다 라는 건데, 실제 이 태그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태그를 넣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하고 엔터 치면은 태그가 넣어져요. 태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어요. 아까 해시태그랑 다른 걸 넣을 거라서 한일 컴퓨터까지만 넣을게요. 지금은. 이따 어떻게 뜨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언어, 자막, 인증서, 녹화 날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녹화 날짜를 넣으면은 이날 녹화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역할은 어떤 거냐면 시청자들이 볼 때 이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필터링 할 때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정도로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물 블로그 쪽으로 맞춰져 있을 텐데, 내가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면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댓글이 달리는 게 싫으시면은 댓글은 검토를 한다든지 댓글 사용 안 하면 한다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동영상 요소를 좀 설명드려 볼 건데, 이 동영상 요소에서는 자막 추가, 최종 화면 추가, 카드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올린 영상은 8초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자막이나 최종 화면을 넣기엔 너무 적어서 지금 여기서는 비활성화가 돼서 나온 거고요. 카드 추가의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검토.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검토를 합니다. 자, 공개 상태. 자, 여기서는 이제 내가 공개를 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링크를 보내준 사람들한테만 공개가 되게 할 거냐,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공개로 놔볼게요. 만약에 동영상을 내가 원하는 예약 날짜를 걸어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예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다 됐다면 여기 게시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동영상 링크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넣은 그림은요,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의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앞부분에 뜨는 미리 보기 이미지인 거고요. 자, 올려지느라고 아직 재생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해시태그를 붙인 건 제목 위쪽으로 이렇게 붙은 거 확인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제가 아까 적었던 글이 2줄 정도만 보여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더보기를 눌러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적었을 때 일부러 네이버를 집어넣는데요. 주소를 누르면 다른 해당 주소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진짜 짧게 넣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요 부분을 누르면 내가 유도하고 싶은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연결시킬 수가 있더라.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0.02초를 이렇게 돼지불백 0.02라고 해서 돼지불백이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해당 부분에 약간 책갈피 같은 걸 꽂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영상 중에 이 부분에 이 내용을 담았다라는 거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영상 앞에다가 번호를 몇 분 몇 초 요걸 붙여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한일 컴퓨터라고 넣었던 해시태그, 태그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죠? 걔는 여기서 나타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 가끔 이제 오타를 내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부분에서는 큰 역할은 안 하는 거죠. 뭐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은 정도? 그 정도 역할? 이해되셨나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았는데요.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 잘 되셨다면은 다시 내 채널로 좀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좀 바뀐 변화가 하나 보일 텐데요. 뭔가의 영상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업로드한 동영상이라는 게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미리 보기 이미지를 집어넣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이죠? 요런 정도의 모양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